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MTB를 처음 배울 때 기초적인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어, 전부 좀 방법론적인 내용뿐이고 심지어는 좀 채널마다 내용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본질적인 그 MTB의 어떤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리즈로 제작을 될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룸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룸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자전거 위에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들바가 이렇게 있고, 스템, 탑튜브 이렇게 있으면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거든요. 이 핸들바 끝에서 이제 그립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골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면적이 이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그 자전거의 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입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어깨까지 이어지는 선하고 골반까지 이어지는 선 해서 이 정도 공간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룸이 나옵니다. 이 룸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자전거의 안정성이라든지 조작성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좀 비유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 방향으로 지나가는 팽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또 다른 팽이가 있는데 얘는 좀 더 낮고 넓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속도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상황을 가정을 해봤을 때 이 낮고 면적이 더 넓은 이 팽이는 얘에 비해서 훨씬 더 흔들림이 적고 그 안정적으로 그 중심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오래 돌고요. 반면에 이 높고 면적이 좁은 이 팽이는 이제 상대적으로 흔들림이 좀 심하겠죠. 근데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옆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을 진행 방향이 꺾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좁고 높은 팽이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꺾일 겁니다. 각도가 크게 꺾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꺾일 때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누울 수 있는 지면에 대해서 누울 수 있는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회전 각도 굉장히 크게 확 꺾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낮고 넓은 팽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꺾일 수 있는 각도가 작죠. 그러니까 옆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각도가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완만하게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룸의 넓이가 이 팽이의 넓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아까 그 룸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프레임을 선택하실 때 이 중간에 어떤 내가 최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이 중간의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할 때 보통 이제 고려하는 사항이 사이즈, 그리고 뭐 이 헤드가 뭐 체인스테이 길이 또는 휠 베이스 뭐 이 정도만 확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만 봐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합쳐도 이 리치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리치가 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사이즈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이즈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는데 이 리치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사이즈가 같다고 해서 리치가 비슷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 신장은 몇이니까 나한테 맞는 자전거 사이즈는 뭐다 라는 결론은 굉장히 잘못된 결론이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선택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지오메트리에서 이 리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치가 이제 왜 중요한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 이제 이 공간이 룸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리치가 되고요. 어깨가 보통 이제 한 요쯤, 어깨선이 조금 너무 긴가? 어깨선이 요쯤 위치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제 팔은 이런 식으로 마른 목골을 그릴 겁니다. 비대칭이네요. 여기에서 이제 이 리치가 길어지면 우리의 신장, 그러니까 그 어깨에서부터 골반까지의 이 거리는 일정하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리치가 길어지면 그만큼 이 뒤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팔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각도가 지금 더 커졌잖아요. 그러면 커졌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굽히기 힘들다는 거고, 그 말은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이 각의 크기 차이만큼 우리의 그 관절 가동 범위에서 손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키가 176에 팔다리가 좀 긴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최적의 리치, 관절의 가동 범위가 한 8, 90% 이상 나오면서, 그러면서 안정성을 좀 어느 정도 같이 챙길 수 있는 리치의 범위는 440에서 460 정도입니다. 실제로 현재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바이크의 제 리치는 450 딱 중간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세팅에 따라서 440까지 줄어들기는 합니다. 이제 멀레 세팅을 한다든지 하면. 나는 브랜드가 뭐 어디가 좋고 이런 거 모르겠다 하시면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본인의 주행 스타일이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 이제 이것만 보고 자전거를 구매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만에 하나 이제 사이즈가 안 맞는 거를 구매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세팅으로 좀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세팅이라는 것이 뭐 각도가 몇 도가 되고, 뭐 여기는 어떤 부품, 어느 정도의 길이의 부품을 쓰고, 여기는 어느 정도의 길이의 부품을 쓰고, 뭐 높이는 어떻게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이 정답처럼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정답이 아니라 본인 신체 조건과 프레임의 그 지오메트리를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 세팅으로 보정을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리치가 너무 짧으면 스템을 길이를 늘리면 그만큼 리치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겠죠. 조향성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조향으로 코너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바의 길이와 라이즈 그리고 스택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깨가 이제 이쯤에 위치한다고 하시면 팔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굽어지게 됩니다. 거리가 요만큼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스페이스를 한 2개 정도 더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2개든 뭐 사실 개수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깨와의 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 더 짧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핸들바가 더 높아지면 이제 그만큼 룸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도 더 늘어나고 그 리치는 훨씬 짧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같은 원리로 핸들바가 이제 MTB 핸들바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거 라이저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라이저라고 합니다. 이 라이저 바의 높이를 다르게 선택을 하는 걸로도 이제 이것과 이 스페이서를 넣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러 튜브가 이제 좀 짧게 나오는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더 올릴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스템 상단에 스페이서가 하나도 없고 밑으로 다 내려가지고 그 스템과 핸들바의 높이를 최대로 세팅을 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제 핸들바를 교체를 해서 더 라이즈가 높은 핸들바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바의 이제 길이를 가지고도 이 부분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핸들바 길이를 이만큼 잘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룸이 이제 이만큼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만큼이 이제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정성은 그만큼 손해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법론적인 것만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 부분만, 이것만 보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컨트롤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냥 뭐 약자로 이렇게 쓸게요.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프레임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스페이서도 마찬가지고요. 스페이서랑 같이 넣을게요. 그래서 스페이서하고 라이즈는 높을수록 이제 조작성이 증가하고 안정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뭐 기껏해야 뭐 스템이나 아니면 핸들바를 교체하는 수준에서 끝나는데,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포크 길이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 여기 하나 더 멀렛 세팅이 있습니다. 멀렛하고 포크 길이를 늘리는 거하고는 비슷한 효과가 나고요. 여기는 뭐 29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이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좀 표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포크 길이를 늘리게 되면 이제 요만큼 같이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높아진 각도만큼 헤드각은 더 줄어들게 되고요. 리치가 원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핸들바와 안장의 고저차가 있는데 이 고저차가 크면 클수록 그 조작성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그 핸들바를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포지션을 잡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안장이 막 바닥 끝까지 내려가 있고 그러면 그 허벅지나 아니면 뭐 무릎 쪽에 안장의 간섭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골반이 그만큼 그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무게 중심을 정말 낮게 자세를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높게 잡는 건 이제 원래 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포지셔닝의 변화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 고저차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 안장이 굉장히 다들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온다, 이거는 MTB에 있어서는 굉장히 옛날 얘기고요. 단순히 안장 위에 앉아보는 거, 그러니까 자전거 위에 올라타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사이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해보고 뭐 파크에서 코너링, 뱅크 한 번이라도 돌아보고 뭐 점프 한 번이라도 뛰어봐야 우리가 그 자전거의 사이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건데, 이 부분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포크 트래블을 늘리게 되면 헤드각이 누우면서 이제 돌파력은 증가되고 조작성이 굉장히 증가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10mm 늘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한 170에서 180으로 늘었다고 가정을 하면 리치가 한 10mm 정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BB도 좀 작은 차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크 트래블을 늘렸을 때 이제 이런 조작성의 향상이 생긴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내 자전거가 좀 안정성이 부족해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이 포크 트래블을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좀 위험한 생각인 게, 이렇게 되면 프레임이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순정 상태에서는 충격을 바닥에서 딱 받았을 때 이쪽 방향으로 받게 되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압축이 되면서 리어샥이 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수직으로만 받으라는 법이 없죠. 그 뒷바퀴가 뭐 먼저 착지하기도 하는데 이쪽으로 착지하는 경우는 없죠.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큰 충격은 이쪽에서 한 요 정도 범위에서 뒷바퀴로 착지하는 경우까지 해서 이 정도 범위에서 대부분의 착지가 이루어집니다. MTB의 경우 여기에서 마진을 조금 더 두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포크를 늘렸을 때 이제 이 정도 범위로 변화하게 되겠죠. 물론 제조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준수한 성능을 내주는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크 트래블을 낮추게 되면요, 이 범위가 앞으로 와버립니다. 충격의 방향이. 그러면 이쪽 범위는 제조사에서 전혀 상정하지 않은 범위이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9에서 멀렛으로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포크 높이는 그대로인데 뒤에만 낮아지는 거죠. 얘가 이제 그대로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비는 반대로 낮아지겠죠. 아까 그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 트래블을 늘렸을 때 이 작동 범위가 뒤로 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제조사에서 특히나 멀렛까지도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그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제조사 권장사항에서도 멀렛은 해도 괜찮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29인치 바이크들이 굉장히 많아요. 딱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하면 비비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 반대로 이제 275에서 이제 멀렛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포크 트래블을 늘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275에서 29인치, 이게 이제 1.5인치 차이잖아요. 이 1.5인치가 이제 지름에서 1.5인치인데 이거는 순전히 림까지입니다. 그러면 타이어까지 포함하면 차이가 더 커지고,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1.5인치 차이가 아니라 더 커집니다. 한 2인치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크 트래블 10mm 늘어난 거하고 휠이 10mm 늘어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게, 포크 트래블이 10mm 늘어난 건 포크가 길이가 10mm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헤드각에 사인을 집어넣어서 사인 세타하고 10, 이만큼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높이가 높아지는 거는 10mm가 아니죠. 높이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10mm보다 작습니다. 근데 휠이 10mm가 커진다는 건 말 그대로 10mm만큼 그대로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5에서 멀렛을 하게 되는 경우, 혹은 반대로 29인치에서 뭐 멀렛을 리어 휠을 바꿔서 하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실제로 포크 트래블로 이제 지오메트리의 변화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체감적으로 더 많이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 많은 분들한테 자전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세팅을 잡아 나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